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는 각인학원의 영어 박홍규 강사입니다. 좀 오늘 빠르게 갈 거예요. 일단 여기 찾아주신 분들은 원당고 영어 커리큘럼 보러 오신 분들이 맞으시겠죠? 자, 이미 원당고를 다니고 있다 또는 이제 원당고 들어갈 거다. 누구든지 다 봐도 좋습니다.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사실 원당고 아닌 학부모님이 보셔도 얻어갈 게 있는 설명이라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원당고 학생 또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분들도 다 수능과 내신 다르다는 거는 다 알아요. 사실 수능 내신 많이 다르죠. 근데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수능이랑 내신이랑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3년을 해야 되고 수능은 하루 해요. 아니 좋아요. 3년을 해야 되고 하루? 근데 사실 또 3년을 해야 되고 하루? 좋은 답변입니다. 사실 준비 자체는 3년 해야 되고 준비도 하루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사실 뭐가 그렇게까지 많이 다른지는 생각하시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진 않으세요. 특히 하나 더, 여기로 가면 더 모르세요.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와 그럼 영어에서 어디서부터 뭐가 다를지 이거는 진짜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당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얻어갈 게 많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원당고 분들이 얻어갈 게 제일 많습니다. 자, 일단 하나,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수능과 내신을 말하기 전에 일단은 영어 공부죠. 그쵸? 그럼 영어 공부에서 우리가 영어 성적을 높이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뭐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쵸? 단어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럼 단어만 알면 될까요? 아니겠죠? 그쵸? 단어 한다고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단어만 외우는 학원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말 심플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성적을 올리려면 문제를 맞춰야 돼요.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문제를 맞추면 성적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문제를 맞춰야지 라는 마음만 먹으면 문제가 맞아지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맞추기 전에 그 전 단계인 글 하나를 읽어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글도 마찬가지요. 글 읽어야지 하면 읽혀요? 아니죠. 그 전에 문장 하나를 해결해낼 줄을 알아야겠죠. 문장도 마찬가지요. 그 전 단계인 단어를 모르면 문장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자, 이걸 역으로 풀어낼게요. 공부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거를 역순으로 문장, 그 다음 글, 그리고 난 다음은 역시나 문제, 이렇게 하나씩 역순으로 공부해 나가면 성적은 오릅니다. 심플하게 단어, 문장, 글, 문제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영어 공부는 이래요. 내신 문제가 됐든 수능 문제가 됐든 문제를 맞춰야지 오르니까요. 그런데 그럼 이제 수능과 내신의 차이가 있겠죠. 어디에서 갈릴까요?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생길까요?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딱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왜 여기서부터 달라지냐? 원인은 이거예요.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수능은요? 범위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 이렇게 됩니다. 내신에서는 이런 애들을 배워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글마다 주제가 뭔지를 한글로 외워가게 돼요. 어법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 해당 학교 원당고와 비슷한 모의고사를 풀어보기도 해요. 수능은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이게 오늘의 메인은 아니니까요. 독해력, 문제인물, 풀이익기, 출분석,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좀 더 심플하게 이해력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좀 더 암기를 해야 되고요. 이쪽은 좀 더 이해가 좋아야 돼요. 범위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 본 걸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를 열심히 공부해 가야 돼요. 자, 근데 대다수의 학원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쪽을 많이 강조하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다 설명회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또는 지금부터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학원들이 보면 전부 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는 내용 숙지를 이렇게 시켰고 이런 자료를 줬고 어법은 이런 걸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당고랑 똑같은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이만큼이나 적중이 됐다. 이걸 많이 얘기해요. 저도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얘기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원당고 학부모님들은 아세요. 원당고의 영어는 어떻죠?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 가지고 변형도 생각보다 덜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죠. 어느 정도는이에요. 어느 정도는까지만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 성적이 나와요. 그 이상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디에서 갈리게 되는 걸까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갈리지 않죠. 당연히. 자,
우린 지금 달라지는 부분만 집중을 했는데 어디서 갈릴까요? 여기입니다. 그 전 단계, 공통이 되는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잘해야지 사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당고 문제들이요. 실제 원당고 문제입니다. 자, 내신을 학부모님들도 해보셔서 아실 거고요. 학생들은 더더욱 할 거예요. 내가 내신 공부, 이 전 단계에 있는, 자, 잠깐만요. 전 단계에 여기를 열심히 했으면요. 얘는 딱 보자마자, 아, 나 이걸 기억나. 아, 이거였지? 다 알아요. 여기에서, 아, 빈칸에 이런 내용이었어. 아, 나 이거 다 기억난다. 기억이 나요. 만약에 이 글 주제가 뭐였지? 여기 뭐 들어갔더라? 아, 이러면 이거는 내신을 열심히 준비한 건 아니에요. 좀 죄송하지만 좀 더 해야 돼요. 그 경우에는.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나 내신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내신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내신을 열심히 준비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맞을까요? 문제를 반드시 맞을까요? 아니에요. 내신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틀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요. 그쵸? 부담이 돼요. 분명히 이런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 나 이거 글 다 알아. 아, 이런 내용이었지. 가서 주제도 알아. 골라봐야지. 근데 어때요? 몰라요. 왜 모르죠? 영어 선지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내신 범위 안에 나와 있는 단어라든가 내신 범위 안에 나와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직접 만든 거죠. 아이들 입장에선 처음 보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죠. 문장 읽는 능력이 없어서 분명히 다 내신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신 공부만으로는 안 돼요. 그 전 단계까지 있어야지 최대치의 효율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영어 선지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빈칸. 물론 원단고 빈칸에선 여기 안에 거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그냥 틀린 그림 찾기가 돼요. 쉬워요. 그거는 영어를 잘 못해도 내신 공부만 열심히 해가도 맞아요. 근데 잠깐만 멈추고 보시겠어요? 똑같나요? 다르죠. 특히 얘는 속담 문제라서 내용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해석력이 좋아야 되고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어때요? 이거 그냥 내신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단어 알고 해석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좀만 더 갈까요? 자, 이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에요. 둘이 약간의 차이가 보이죠? 지금 사실 사각형의 크기는 생각보다 비슷해요. 비슷한 크기인데 문제는 뭐가 다르죠? 높낮이가 어떻죠? 다르죠. 높낮이가 달라요. 분명히 둘 다 비슷한데 높낮이가 달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사각형의 크기는 뭐를 나타내냐? 이거는 내신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그 준비 정도를 나타내요. 여기에서 같은 아이여도 이번에 나 내신 준비 열심히 했어. 이번에 평균 정도.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 아유, 나 던졌어. 이거예요. 셋에 따라서 같은 아이한테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셋도 차이가 있겠죠? 여기서 스펙트럼 안에서 뭐가 나올지는 이 준비 정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이 아이가 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데 최대치는 아닌 이 정도라고 해봐요. 근데 여기서 A라는 학생은 어떻죠? 최대치를 했다고 해볼게요. 정말 끝까지 해본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갔어요. 근데 누가 더 높은가요? B가 더 높죠. 그쵸?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이의 재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재능이 아니에요. 얘가 더 재능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여기까지 쌓아온 단어와 해석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박스 안의 높이를 결정해 주는 건 내신 학원의 수업이 맞아요. 그리고 내신 학원의 자료가 맞아요. 그런데 이 높이를 결정하는 건요. 내신 학원의 자료, 내신 기간 동안의 공부, 그것보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해석력과 어휘, 그리고 어법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해석력과 어휘, 그리고 어법 같은 게 부족한 아이는요. 아까 전처럼 영어 다 열심히 공부하고서도 영어 선지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틀리기 때문에 한계치가 분명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온 A가 나 얘보다 열심히 공부를 안 했나 봐. 아니죠.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건 더 이상 내신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기를 높이는 거예요. 기본기를 높여서 B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걔 중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조금 더 높게 자리 잡고 싶긴 한데 애초부터 이 저점이 낮은 아이도 있어요.
사실 학원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열심히 준비하는 애들은 애초에 저점이 낮은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분들이 다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학생들이 다 이러면 좋겠는데 사실 흔치 않죠. 흔치 않습니다. 이러면 참 좋아요. 제 입장에서도 참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은 이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 경우가 많고 이제 이전까지 내가 단어와 해석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이 경우도 꽤 있어요. 이 경우도. 이 경우만 돼도 진짜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넘어가 볼까요? 자, B라는 아이를 두고서 잠깐 볼게요. 지금은 A와 B를 비교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은 학생이요, B. 근데 같은 학원이요, Z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아이가 1학기 중간 때는 85점인 거예요. 근데 1학기 기말 때는 77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애가 이번에 열심히 안 했다. 또는 학원에서 이번에 준비를 좀 잘못했다.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학원을 옮겨요. 그런 경우 정말 많죠. 저는 강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것 덕분에 저한테 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그것 때문에 저한테서 떠나가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고려할 게 좀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아까 88점이었잖아요. 제가 이쯤에다가 점을 찍어볼게요. 이 아이가 이 박스 내에서 이만큼 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애가 갑자기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시험의 난이도가 높다 이러고 퉁쳐버리는데 사실 그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어법이 까다로워지거나 또는 해석이 어려워지거나 요구하는 단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기에서 계속해가지고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지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당고 정도 내에서는 이게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이미 높은 아이들은 생각보다 커버가 쉽습니다. 생각보다 커버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요소를 다 따져봐야 돼요. 정말로 분석이란 거는 그냥 애가 성적이 어느 정도 됐다. 평균치가 이 정도 됐다. 중요하긴 한데요. 그것보단 한 명 한 명 불러다 놓고 뭐를 알았나? 뭐를 틀렸나? 정말로 시험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사실 면담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내신을 할 때 항상 진행하는 거거든요. 수능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면담을 해요. 면담. 상담이라고 얘기하자면 사실상 면담이에요. 뭐를 알았나 뭐를 틀렸나 제가 쭉 물어봅니다. 이거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알긴 어렵거든요. 전문가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이한테 부족한 부분, 특히 여기에서도 그냥 높네? 끝? 아니죠. 중간이 비어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채워주는 거 해야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런 작업들을 거쳐야 정말로 상위권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문장이 나왔죠? 원래 설명했던 수업을 하면 안 되는데 수업을 조금만 할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해석, 어휘, 어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해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문장 있고요. 어휘를 몰라서 안 돼요. 아니요. 어휘 다 있어요. The activities, cancer and brave can shape the way that their brains develop. 해석 한번 해볼 건데 아버님 혹시 한번 가능하실까요? 그 10대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은 예. 뇌를 발달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사실 조금만 틀렸고 거의 다 맞으셨어요. 이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흔치 않은데 너무 좋네요. 근데 하나만 여기에서 제가 지금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읽으셨어요? 읽다 보니까 읽히셨나요? 아니면 뭐 관계대명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나요? 읽다 보니까 읽혔죠. 근데 이거를 아이들 중엔 읽다 보니까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 번만 보세요. 자, 대부분의 모든 문장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죠? 많이 보셨죠?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빼고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앞에 나온 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보통은이에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기본이니까 제일 기본적인 부분 꺼내는 거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볼까요? 주어, 동사,
그 다음 목적어. 자, 이제 한번 볼게요. The activities can shape the way. 얘만 한번 해볼게요. 그 활동들이 뭐 할 수 있다고 하죠? 방식을 만들 수 있대요. 나머진 다 뭐였죠? 꾸며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관계대명사의 역할 이런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빼고 나머진 전부 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활동은 방식을 만들어요. 근데 어떤 활동이에요? 10대들이 포함되었다. 10대들이 포함된 활동은 방식을 만들어요. 어떤 방식이에요? 그들의 뇌가 발달한다. 아, 10대들이 포함된 활동은 그 10대들의 뇌가 발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 쉬웠죠? 하나만 더 갈까요? 자, 하나 더 갈까요? 아, 죄송해요. 2개만 더 갈게요. 자, that climate change will get worse as obvious throughout the world. 자, 역시나 어휘는 다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해보셨죠? 근데 지금 다들 생각은 있으실 텐데 여기서 that 할 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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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는 것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플하게 할게요. 주어, 동사, 정확히는 보어지만 목적어라고 할게요. 해볼까요? That is obvious. 어떻게 되죠? 아버님? 뭐가 명확하죠? That이 뭐예요? 그것. 그냥 그것이요. 그것은 어때요? 명확해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꾸며주는 말이죠. 그럼 그게 뭔데요? Climate change will get worse. 기후변화가 더 나빠질 거다. 그게 명확하다. 뭐를 통틀어서? 세계를 통틀어서 명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쉽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요. 봐야죠. 여기서부터는 학생들이 특히 많이 봐야 돼요. 이거 영상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 자녀분들 안 쳐두고 해보세요. 학생들은 멈춰두고 해봐요. 자, in many countries, the fact that some environmental hazards are difficult to avoid at the individual level is felt to be more egregious than these hazards that can be avoided. 어때요? 엄두가 나시나요? 문장이 갑자기 흉악하지 않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는 쉬웠는데 쌤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실 아까 문장과 이 문장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 그거는 해석의 본질을 모르고요. 그냥 짧은 문장은 내가 감으로만 해석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한계에 부딪혀요. 특히 이건 원단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더욱이요. 결국엔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해석이 안 되면 뭘 찾을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갈게요. The fact. 자, 동사는요. is felt. 자, 여기서도 보어지만 목적어라고 할게요. To be more egregious. 얘입니다. The fact is felt to be more egregious. 자, egregious는 밑에 나와 있어요. 악한 또는 나쁜, bad의 의미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 사실은요. 어떻대요? 느껴진대요. To be more egregious. 더 도덕적으로 나쁜 걸로 느껴진대요. 얘만 갖고는 뭘 알 수가 없죠. 근데 자, 이제 보실까요? 나머진 다 뭐죠? 꾸며주는 거. 그럼 한번 보실게요. 그 사실이 더 나쁘게 느껴져요. 뭐보다요? These hazards that can be avoided.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이것보다 얘가 더 나쁘게 느껴져요. 그럼 이제 심플하게 한번 볼까요? 그 사실이 더 나쁘게 느껴져요. 파랑이가 뭐보다 나빠요? 빨간색보다 나쁘죠. 아까 엄두도 안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훨씬 볼만하지 않나요? 왜냐면 해석은 결국에 주어, 동사, 목적어 빼고 나머지는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가볼까요? 자, 그러한 위험인데 어떤 위험이죠? 회피될 수 있는 것보다 파란색이 더 나쁘대요. 우리 한번 미리 예측해볼까요? 이것도 배워야 돼요. 자, 회피될 수 있는 것보다 파란색이 나쁘대요. 파란색 어떤 걸까요? 피할 수 있는 것보다 뭐가 나쁘게 느껴질까요? 생각보다 추론이 돼요. 피할 수 없는 거겠죠. 분명히 피할 수 없는 거 얘기 나올 거예요. 몇몇 환경적인 위험들이 어렵대요. 뭐 하기에 어렵대요? 피하기 at the individual level. 개인적인 수준에서 피하기 어려운 그 사실이 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쁘게 느껴진대요. 이거 읽히지 않나요?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막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뭐 관계대명사 접속사적 용법이 이런 게 아니에요. 본질은
이런 거예요. 이게 제 수업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원칙인데 이거 하나만 해도 생각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만으로는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해를 해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좀만 더 갈 거예요. 지금 이번에 해석을 원래 이런 걸 제가 수업을 많이 하면 설명해서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원당고 아이들한테 특히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갈게요. 어법도 해야 돼요. 어법도. 왜 어법 해야 될까요? 어법 왜 해야 되죠? 원당고가 어법이 어려워요. 원당고는 사실 어법과 어휘 그리고 해석은 조금 오히려 덜하고요. 어법과 어휘에서 클래스가 갈리는 그런 시험이에요. 어법이 그리고 특히 어렵습니다. 어법을 생각보다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법도요.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외우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이해해야 돼요. 어법은 당연히 암기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많이 풀어보는 거 아닌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보실까요? 자, 먼저 품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만 얘기할 겁니다. 자, 8품사 다 얘기하지 않고 이것만 갈 건데 동사는 간단해요. 동사는 전부 다 다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뭐뭐 했다, 할 것이다, 한다, 한 적이 있다, 뭐가 됐든 다로 끝나요. 명사는요? 이름이요. 이름. 애초에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이름 명자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에 그럼 형용사랑 부사 여기까지는 다 아시거든요. 근데 여기를 잘 몰라요. 자, 그럼 이거를 여기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빼고 나머지 뭐라 그랬죠? 꾸며주는 거. 근데 하나,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주어는 보통 품사가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주어는 보통 다 명사예요. 그러면 동사는요? 아, 그쵸. 아, 이거 너무 당연한 걸 여쭤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실 살짝 장난이 들어갔어요. 동사는 이름 그대로 뭐예요? 동사죠. 그럼 목적어는요? 맞아요. 명사예요. 다 잘 기억하시네요. 다음번 설명회 때도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명사, 동사, 명사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명사랑 동사를 찾고 나니까 뭐가 나왔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네요? 맞죠? 나머지는 뭐였죠? 맞아요.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외울 건 하나 있어요. 형용사는 뭘 꾸밀까요? 명사를 꾸며요. 근데 혹시 부사가 뭐 꾸미는지 기억하세요? 동사요? 아니에요. 동사 꾸며요. 물론 동사 꾸미는데 심플해요. 명사 빼고 나머지 다예요. 이거를 동사를 꾸민다, 형용사를 꾸민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건 외우셔서 그래요. 어린 시절에 이걸 외우셔서 그래요.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빼고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얘네 둘이서 꾸며주는 걸 커버해야 돼요. 근데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면 나머지를 누가 커버해야 돼요? 부사가 커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 다인 거예요. 이걸 외우게 시킬 땐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민다 라고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와닿죠? 이해해야죠. 이해해야죠. 그리고 하나 더, 이거를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더 가야죠. 문제를 풀어야죠. 이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잠깐만 옆에다가 한 번 더 적을게요. 형용사는 뭘 꾸몄죠? 명사. 그러면 자연스레 부사는 나머지 전부 다 했으니까 명사 빼고 다 이렇게 됐죠. 한 번만 다시 보실까요? 자, They looked at 홍규 coldly. 둘 중에 맞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얘는 원래 교과서 문장인데 제가 애들한테 웃기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걸 제 이름을 넣었어요. 근데 맞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힌트 드리면 cold는 형용사고요. coldly는 부사예요. 근데 이게 번역은 어때요? 그들은 홍규를 차갑게 바라봤다 라고 둘 다 번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혹시 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콜들리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왜 콜들리요? 그러면 동사를 꾸며주니까 매우 좋아요. 지금 오히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바로 적용하셨어요. 근데 이걸 대다수에서 학원들에서 많이 얘기할 때 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형용사다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 아니에요? 고르는 애들이 있어요. 외우는 거에 폐단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배운 그대로예요. 형용사는 뭘 꾸미죠? 명사. 부사는 뭘 꾸미죠? 명사 빼고 다. 그럼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홍규를 바라봐요. 홍규가 차가운 거예요? 아니면 바라보는 방식이 차가운 거예요? 바라보는 눈빛, 그 방식이 차가워야겠죠. 그러려면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르트앗을 꾸며야 되니까 얘가 나와야겠죠. 만약에 콜드가 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답이라면 앞에 나와 있는 홍규를 꾸며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차가워진 홍규를 바라본 게 되겠죠. 홍규가 차가운 게 되겠죠. 그러면 홍규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외워가지고 할 건가요? 오히려 외우게 되면요. 나 이거 본 거 같은데 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이거는 형용사가 맞았던 것 같은데 하면서 틀리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얘가 원단고 문제예요. 결국에 우리는 지금 원단고 거를 잘 풀기 위해서 있으니까요. 해봐야죠. Something that reached so delicately could cause so many distraction. 여기에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시오는데 A부터 E까지 있고 그 중에 C가 이거였어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보통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건요. 애초에 뭐를 어디서부터 검증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서 그래요. 아예 차라리 밑줄이라도 딱 그어주면 얘가 맞나 틀리나 한번 읽어보고 어색함을 찾아보기라도 할 텐데 그게 어려워서 그래요. 문장 전체로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제 수업을 들었으면 알아야겠죠. 뭐를 봐야 돼요? 따져봐야죠. 형용사와 부사를요. 원단고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형용사와 부사를 검증하는 문제. 여기서 읽어보면요. 해석은 한번 해드릴게요. 자,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무언가가, 좋게 보이는 무언가가 꽤 많은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뭔가 좋아 보이는 게 결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다는 얘기 정도인 건 애들은 읽어낼 줄은 알아요. 근데 어법이잖아요. 뭐가 틀렸을까요? 왜죠? 만약에 이렇게 부사가 나왔다면 ly가 붙어서 지금 부사가 나왔다면 그러면 보이는 방식이 멋있고 보이는 방식이 좋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좋은 무언가, 멋있는 무언가가 파괴를 유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얘는 르트를 꾸밀 테니까 뭔가 말이 이상하다. 이거는 delicate가 맞겠구나 로 귀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특히 지금 이걸 잘 봐두길 바래요. 특히 원단고 학생들은 더더욱 많이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듣고 나면요. 까먹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야죠. 자, 제가 짤막하게 어떤 수업을 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문장은 이렇게 하고 어법은 이렇게 하고 어법도 기초만 꺼냈습니다. 근데 기초인데 말 그대로 기초인지라 쉽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쓰이는 거예요. 자, 제가 수업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자,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이 박스 내에서 어떻게 위를 차지하는지 말씀 많이 안 드렸어요. 이거는. 왜? 원단고가 솔직히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이걸 할 자신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기본이에요. 이 박스 내에서 꼭지점을 찍는다? 맨 위를 찍는다? 당연하게 해야죠. 근데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학부모님들. 이거는 기본인 겁니다. 뭐까지 잡아야 될까요? 전 여기를 잡아야 돼요. 더 높여야죠. 더 높은 C까지 만들어줘야겠죠, 여기. 그쵸? 저희 학원, 자, 이것도 혹시 이거를 찍는 거에 관해 가지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마찬가지로 이걸 높이는 것도 제가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든 연락주세요. 정말로. 둘 다 제 특기입니다. 정말로 제 특기여서 언제든 제가 이후에 여기에 제 영상으로 여기에다가 카톡 아이디 띄워둘 거예요. 여기 카톡 아이디로 저한테 정말 언제든 괜찮습니다. 새벽에도 괜찮아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저는 각인학원의 영어 박홍규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